안녕하세요. 못만남TV입니다. 오늘은 이상근 증후군과 그에 대한 치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근 증후군의 가장 흔한 발생 원인은 이상근 단축의 문제로 발생된 엉덩이와 허리 쪽 통증과 자골신경 압박으로 인한 하지의 자골신경통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운동적인 치료 방법은 이상근 스트레칭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이상근 스트레칭에 대한 효과를 다뤘고, 현재도 지지하는 연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고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연구자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상근 스트레칭을 지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상근은 스트레칭하는 근육이 아니라 강화를 시켜야 하는 근육이다라는 연구적 이론적 배경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모든 연구 결과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에서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은 더 효과적인 운동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스트레칭 방법이 본인의 상태와 맞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채널 고정. 이상근의 해부학적 구조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이상근은 청골의 2번에서 4번 높이의 앞쪽 면에서 시작해서 대퇴골 대전자 윗면 내측면에 부착하는 근육으로 고관절의 외회전과 외전, 그리고 신전 동작에 일부 참여하는 근육입니다. 선천적으로 발생된 이상근과 자골신경 간의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신경이 눌려 이상근 증후군이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몇몇 연구들에서는 좌골신경이 지나가는 선천적인 구조적 문제가 이상근 증후군과 자골신경통을 유발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근거가 없다고도 얘기합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의 움직임이나 각도를 얘기할 때 모든 관절의 영도 위치가 해부학적 위치입니다. 해부학적 자세는 똑바로 서 있는 중립 상태를 얘기하는데, 중립 상태에서 이상근은 고관절을 옆으로 벌리는 외전이나 바깥 방향으로 돌리는 외회전근으로 작용하지만, 사실 이런 중립 상태가 일상생활에서는 유지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고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이상근의 근육의 기능이 사실 바뀌게 됩니다. 이상근은 고관절이 약 45도 굴곡에 있을 때는 순전히 외전 근육으로 작용하고,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고관절의 내회전근으로, 안쪽으로 돌리는 뇌회전근으로 바뀌는데, 이상근의 기능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오버헤드 스쿼트 평가 시 나타나는 무릎의 위치입니다. 스쿼트 평가 중에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내전 자세를 나타나는 것은 이상근이 대퇴골을 중립 상태로 잡아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둔근이나 중둔근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고관절의 45도 굴곡 각도에서 외전하고 버티는 근육은 이상근이 크게 관여하기 때문에 이상근 약화가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평가자들은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내전 상태를 보이면 오히려 다리를 모으는 허벅지 안쪽의 내전근이 짧아졌다고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내측 근육의 단축이 확인되면 내측에 있는 내전근 근육 이완과 함께 이상근 근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이상근은 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는 고관절의 외전과 외회전을 담당하고, 고관절 각도가 점점 90도에 가까워질수록 외전 기능, 그리고 90도가 넘어가면 내회전을 담당하는 걸 기억하시고, 위에 말한 검사로 근육의 약화가 있을 때는 스트레칭을 삼가하고 이상근 근력 강화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고 이상근의 단축이 확인이 되었다면, 고관절을 45도에서 60도 굽힌 상태에서 다리를 안쪽으로 내전시키는 동작으로 스트레칭하는 게 이상근만 선택적으로 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연구에서는 말합니다. 스트레칭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근거는 신경 억제 이론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최대 길이로 늘어나 1분 이상 그 자세를 유지하면 뇌에서는 늘어나 있는 근육에게 스트레칭을 중단하고 중립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찢어질 것 같아요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근육이 늘어나 있는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 뇌에서는 근육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수축을 시킵니다. 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근경련이죠. 흔히 알고 있는 근육의 뭉침 증상과 같은 증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느낌의 근경련을 느낄 때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바로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상근은 강제로 수축하고 있는데, 이 수축하는 부위에 스트레칭을 또 강제로 하게 되면 미세하게 근육이 찢어지게 되고 또 파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또 약해집니다.
하지만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스스로의 치료 기전이 작동해서 손상된 부위를 콜라겐 섬유로 대체하면서 수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콜라겐 섬유로 수리된 이상근에 뻣뻣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치료되어 쪼여지는 느낌을 다시 근육이 짧아졌다고 생각하고 또다시 이런 느낌이 근육이 짧아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스트레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날 수리해놨던 작업을 다시 분해시키고 찢어 놓게 되는 게 바로 스트레칭인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우리는 다시 팽팽해진 느낌을 받아서 스트레칭 또 하게 되죠. 결국 몇 달 동안 스트레칭을 했는데 나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며 지속적인 통증과 함께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염증이 발생하고 그리고 근경련이 일어났던 이상근이 또다시 좌우신경을 누르게 되고 엉덩이와 다리 아래에 통증이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착이 발생하는 거죠. 앉아있는 자세, 그리고 앉아서 다리 꼬는 자세 등 고관절이 굽혀진 상태에서는 이상근이 늘어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하면 스트레칭보다는 근막 이완과 같은 치료를 통한 근긴장 완화가 도움이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이상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진정한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상근 근막 이완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근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근육이 스트레칭 하는 거랑 근막 이완처럼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려 주는 거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을 할 때도 근육의 톤이 떨어져서 이제 근육 길이가 확보되는 경우가 있지만 무작정 스트레칭만 과하게 할 경우에는 근육의 긴장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우리가 폼롤러나 근막 이완 같이 약간의 마사지 효과와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경우는 근육의 길이 확보보다는 근육 긴장도를 떨어뜨려 주는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19년도 한 연구에는 대퇴사두근의 폼롤러로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쪽 근육을 이완을 시켰을 때, 폼롤러 문질렀을 때 근육의 길이가 확보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사실 근육 길이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근육의 스티프니스,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졌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졌다고 해서 근긴장도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해져도 근긴장도는 높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약해진 근육을 과하게 스트레칭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앞서 말씀드린 이론들을 배경으로 해서 근긴장 완화를 위한 근막 이완을 먼저 시도하고 그 다음 근육 강화를 위한 이상근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근은 청골 부위, 꼬리뼈 있으면 청골 부위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고관절 제일 바깥쪽에 튀어나온 부위가 대전자입니다. 대전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해주면 되는데 노출이 좀 심하니까 살짝만 내리고 대충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45도 정도 굽히고 살짝 안쪽으로 내전해주면 스트레칭 위치고 청골, 엉치뼈 있죠. 엉치뼈 바깥쪽부터 문질러 줍니다. 처음에는 근육결 방향으로 문질러 줄 거예요. 꼬리뼈 바로 옆쪽부터 해서 청골 방향까지. 또 꼬리뼈 옆쪽에서 방향. 대전자까지 고관절 바깥쪽 문질러 줍니다. 근육결 방향으로 먼저 문질러 주고 자, 청골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문질러 주고 대전자 방향 그리고 크로스하게 엉치뼈 청골 바깥쪽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 통증이 있는 부위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크로스로 해서 고관절 이제 대퇴골의 대전자 있는 부위까지 다시 꼬리뼈, 엉치뼈 그리고 꼬리뼈 바깥쪽 해서 크로스하게 해서 대전자 있는 부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막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스트랩을 묶고, 자, 뒤꿈치를 모아보세요. 양쪽 모으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배에 힘줘서 허리 바닥으로 살짝 누른다는 느낌. 엉덩이 들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무릎 밖으로 벌릴게. 살짝 하나, 힘 빼고, 둘, 완전 빼지 마시고, 둘, 셋, 밖으로. 힘 빼고, 넷, 제자리, 다섯, 제자리, 여섯, 제자리, 일곱, 벌릴게요. 일곱, 제자리, 여덟, 힘 완전 빼지 마세요. 제자리, 아홉, 제자리, 열, 제자리, 힘 빼고, 잠깐 쉴게요. 네. 다시 뒤꿈치 모으고, 뒤꿈치를 모으세요. 그렇죠. 밖으로 하나, 힘 빼고, 둘, 완전 빼지 마세요. 둘, 셋, 힘 빼고, 넷, 힘 빼고, 다섯, 빼고, 여섯, 또, 일곱, 제자리, 여덟, 제자리, 아홉, 빼고, 열, 힘 빼세요. 일단 고무밴드로 양쪽 무릎을 묶습니다. 양쪽 무릎을 묶고요. 묶은 상태에서 엉덩이만 살짝, 허리는 망목 상태 유지하고 엉덩이만 뒤로 살짝 뺀 상태에서 유지. 이 상태에서 무릎을 밖으로 벌리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무릎을 벌릴 때 하나, 둘, 힘을 빼시면 안 돼요. 셋, 넷, 체중을 싣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하고 일어서시기. 20번씩 하실 거고요. 그러면 양쪽 10번씩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허리를 해서 약간의 스쿼트 자세가 힘드신 분들은 누워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허리 통증 심하신 분들은 서서 스쿼트 상태로 유지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누워서 하시는 걸 추천하고, 효과는 사실은 서서 하는 게 더 웨이트도 실리고 고관절에 있는 근육들을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서서 하는 게 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엉덩이만 뒤로 빼고 이 상태에서 하나, 힘을 다 빼지 않고 제자리 가는 게 키포인트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네. 다음은 바로 선 상태에서 이상근의 외회전 강화를 하는 운동을 하겠습니다. 바로 서고 고관절도 일자로 편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발을 모아서 뒤꿈치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발을 바깥쪽으로 벌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뒤꿈치 붙인 상태에서 발을 바깥으로. 네, 이렇게 바깥으로 벌릴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쉬고. 외전할 때는 엉덩이 있는 대둔근도 쓰고 함스트링 바깥쪽에 있는 대퇴 이동근도 쓰지만, 일단은 똑바로 선 상태에서 이제 이상근을 강화시키기에는 이제 외회전 하는 동작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강화를 시킵니다. 다시 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뒤꿈치 모으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